58세 퇴직 후 개인 택시 도전. 월급쟁이의 마지막 도전 결과는 처참했다. 이 문장을 보면 괜히 남일 같지 않으시죠? 직장 생활 수십 년 하고 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만약 은퇴하면 뭘 하지?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민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부터는 막상 뭘 하면 좋을지부터 돈은 어디서 어떻게 벌어야 할지까지 온갖 불안함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이 제목 속 주인공처럼 58세라는 나이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막상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이나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나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미 어딘가 정해진 일자리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기에도 자본, 체력, 시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준비 부족 혹은 정보 부족 때문에 퇴직 이후 새로운 도전에 실패했던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은퇴를 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 막연함이 부른 첫 번째 실패 사례. 제목의 주인공을 어씨라고 해볼게요. 어씨는 58세에 다니던 회사를 정년보다 조금 이르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월급으로는 나름 괜찮게 생활해왔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취득할 수 있는 개인 택시 면허에 도전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운전은 자신 있지, 기왕이면 내가 시간 조절하면서 여유롭게 일하자. 어씨 생각엔 손님만 있으면 하루에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노후에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겠거니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낮에는 차가 막히고 밤에는 안전 문제가 걱정되고 주말에는 쉬고 싶어도 그때가 제일 손님이 많다 보니 쉬기 어려웠죠. 게다가 개인 택시를 갖기 위해 들어간 초기 비용, 면허, 양도 비용, 차량 구입비 등도 상당했습니다. 결국 자유롭게 일하면서 돈을 번다는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승객을 태우는 게 일이 아니라 승객을 찾아다니는 게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특히 앱 택시가 대세가 되어가면서 영업 방식도 계속 바꿔야 했는데 어씨는 익숙하지 않은 스마트폰 사용이 부담스러워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씨가 은퇴 후 새로운 일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택시 운전을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정년 후 가벼운 도전 정도로 생각한 게 가장 큰 문제였죠. 개인 택시 기사님들을 만나서 현실적인 조언을 들어보거나 수입 구조, 운행 노선, 차량 관리 비용 등을 미리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었지만 막연하게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2. 은퇴 준비,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하세요. 공감 가는 두 번째 사례. B씨는 55세에 미리 은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아직 일할 날 많다. 뭘 벌써부터 은퇴를 생각하느냐라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하지만 B씨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내가 60세가 되어서 아차, 이제 뭐하지? 하고 허둥지둥하는 것보단 낫겠지. 이렇게 생각한 B씨는 회사 생활 틈틈이 주말을 활용해서 노후에 하고 싶은 일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B씨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건 꽃과 식물 가꾸기였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시간 날 때마다 플라워 클래스를 수강하고 주말 반으로 조경 자격증 공부까지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냥 소소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나중에 은퇴하면 이걸로 나만의 작은 가게를 열어볼까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꾸준히 준비한 끝에 58세가 되던 해에 B씨는 회사에서 퇴직을 결정하고 자그마한 플라워 카페를 열었습니다. 물론 가게를 내고 손님을 받는다는 게 만만치 않았고 초기 비용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미 3년 동안 정보도 많이 모았고 취미 수준을 넘어 다양한 플라워 시장 흐름까지 파악하고 있었기에 시행착오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런 노력 덕분에 가게는 조금씩 입소문이 났고 특별히 대박은 아니어도 적정 수익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B씨의 이야기는 은퇴를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시작해도 손해볼 게 없다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하고 싶은 일도 다 다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사람이 결국 은퇴 이후에도 덜 흔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현역 시절의 노하우나 경험, 그리고 그동안 쌓아둔 대인관계와 업무 스킬 등이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쓰이기 마련이거든요. 3. 돈이 전부는 아닌데 정말 돈이 필요하긴 하더라. 세 번째 사례. 마지막으로 C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C씨는 금융권에서 3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적금, 펀드, 주식 투자 등 재테크에 대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모으는 데 성공했죠. 그래서인지 C씨는 막연하게 난 은퇴해도 큰 걱정 없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C씨가 고민했던 부분은 돈보다는 삶의 의미였어요. 하루 종일 바쁜 은행 업무에 치이다가 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서 허탈한 감정이 밀려왔죠. 먹고 사는 문제야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C씨는 처음엔 여행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여러 곳을 다녔는데 몇 달 정도 즐거웠죠. 그런데 그게 길어지니 또 무료해지고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졌습니다. 결국 C씨는 취미로 배우던 기타를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소규모 공연에 나가 보는 등 조금은 예술가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주말마다 작은 라이브 카페에서 연주 봉사를 하게 되었죠. C씨는 돈 때문에 일하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내 취향을 살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역시나 어느 정도의 생활비 뒷받침이 없었다면 이렇게 취미를 즐길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결국 은퇴라는 것은 돈과 보람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은퇴 후 삶을 잘 이끌어가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재무적 준비. 은퇴하고 나서 바로 수익이 들어올 만한 구조가 없다면 최소 6개월 1년치 생활비는 비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시작하려면 초반에는 적자가 나기 쉬우니까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미리 점검해두고 부족한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 보완할지 고민해 봅시다. 기술 경험적 준비. 개인 택시든 자영업이든 막연히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것보다는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조언을 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SNS나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정보를 모으고 가능하다면 관련 교육 과정이나 세미나를 들어보면 도움이 큽니다. 정서적 정체성 준비. 퇴직을 하면 나라는 사람의 소속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는 허탈감이 올 수 있어요. 사회적 관계망이 너무 좁아진다면 외로움이 심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으니 사람들과의 교류를 꾸준히 이어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취미 모임, 자원봉사, 동호회, 동창회 등. 5. 구어체로 정리하는 은퇴 준비 핵심 팁? 자, 이제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은퇴 준비 시작은 빠를수록 좋아요. 많은 분들이 아직 괜찮아,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막상 퇴직하고 나서야 내가 뭘 해야 하지? 하고 깜짝 놀라시거든요. 최소 23년 전부터 내가 은퇴하면 하고 싶은 일, 필요 자금, 정보 수집 같은 걸 틈틈이 해두는 게 좋아요. 둘째, 하고 싶은 일이랑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보시는 게 좋아요. 하고 싶은 일만 생각하다가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포기하게 되면 허탈감도 커지고 돈도 날리게 돼요. 꼭 사전에 시장성 있는지, 내가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지를 미리 파악해 봐야 해요. 셋째, 새로운 일도 좋지만 은퇴 후에 잠깐쯤은 휴식하는 기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의 방향을 더 명확히 잡고 무엇보다도 3040년 가까이 열심히 일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너무 서두르다 보면 실패했을 때 받는 충격도 커집니다. 넷째,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다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한다는 사실은 명심하셔야 해요. CC 사례처럼 어느 정도 비용이 뒷받침되어야 자유롭게 취미생활도 하고 새로운 도전도 할 수가 있어요. 다섯째, 꼭 누군가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세요. 나이 들수록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면서 혼자 끙끙 앓기 쉬운데 주변의 동료나 친구, 가족과 가볍게 수다 떨면서라도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6. 마무리하며 은퇴, 두려움보다 설렘이 될 수 있도록. 은퇴라는 게 요즘 시대에는 예전처럼 완전한 끝이 아니라 제2, 제3의 인생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이제 50대, 60대에도 새로 무언가를 배워서 전문가로 거듭나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전에 전혀 해보지 않았던 취미를 심도 있게 즐기며 새로운 커리어까지 쌓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 시작점을 무계획 혹은 막연함으로 맞이하게 되면 제목처럼 결과가 처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 하면 돈 좀 벌지 않을까? 같은 안일한 기대감은 버리고 현실적인 조사와 준비가 뒤따라야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한테 맞는 길을 찾고 돈이나 체력, 시간 분배, 그리고 보람까지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은퇴 후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나를 이해하는 것과 사회 흐름을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만나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장성 있는 것을 교집합으로 만났을 때 성공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58세 퇴직 후 개인 택시 도전 같은 갑작스럽고 대담한 시도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일이든 그 도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주변을 조사하고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재도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나 멘탈 관리 방법을 생각해둬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혹은 이미 은퇴를 하셨더라도 이 다음 걸음은 어떻게 뗄까 하며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렵고 복잡해 보여도 막상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이것도 할만하네?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준비된 은퇴는 생각보다 즐겁고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목표를 만들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 나눴던 어씨, B씨, C씨 사례가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계획과 열정으로 두 번째 청춘을 힘차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퇴직 후 개인 택시 몰았지만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안녕하세요. 혹시나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이제 뭘 해야 먹고 살지?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가 막상 퇴직하고 나면 쉬고 싶다는 마음 반, 그래도 매달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 반이 들기 마련이죠. 게다가 뉴스나 주변 이야기 중에 개인 택시만 있으면 월 200은 무난하지 않아? 같은 말을 들으면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충분히 들 법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다. 실제로 개인 택시를 시작해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에 대한 솔직 담백한 경험담이에요. 제목이 좀 자극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사례를 통해서 은퇴 후 개인 택시에 뛰어들 때 겪을 수 있는 현실과 그에 대한 대처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례는 제가 직접 접한 분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거라 조금씩 디테일이 다를 수는 있어도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내용일 거예요. 부디 글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김씨의 사례 어쩐지 몸이 쉬질 못하더라니. 김씨 60세, 가명는 30년 넘게 한 기업의 생산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한 달쯤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못해본 것도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여행도 잠깐이지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니 마음이 조금씩 싱숭생숭해지더래요. 아니 은퇴했는데 집에서 뭐 하면 좋을까? 이대로 쉬기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해요. 그러다 지인이 개인 택시 하시는 분 보면 하루 일하고 1015만 원 버시더라. 한 달이면 최소 300만 원은 벌던 대라는 말을 듣고 혹하게 된 거죠. 운전 경력도 길었겠다. 나이도 60이면 아직은 거뜬하지 않겠나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택시 면허를 알아보니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대요. 비용도 꽤 들고 면허 자체를 구하는 과정도 복잡했죠. 그래도 김 씨는 그래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지. 내 차만 있으면 알아서 운행할 수 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일단 막연하게 나가보자라는 기세가 있었고 실제로 처음 한두 달은 손님들도 나쁘지 않았어요. 문제는 체력과 스케줄이었어요. 개인 택시라고 해서 일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막상 해보니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랍니다. 낮에만 조금 일하면 수입이 형편없고 그렇다고 늦은 밤까지 일하면 피곤이 누적돼요. 김 씨는 퇴직해서 조금 편하게 벌려고 했는데 이건 오히려 몸이 더 힘들더라라며 호소했어요. 거기다가 차 관리비, 유류비, 각종 세금 등 막상 따져보니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생각보다 적었대요. 말씀하시기를 하루 10만 원 벌어도 그중 절반은 세금이랑 기름값 등으로 나가니까 실제 남는 돈은 생각보다 적은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김 씨는 1년 만에 택시를 접으셨습니다. 그 대신 종종 대리운전을 하시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쪽을 택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은퇴 이후에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게 막상 해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 내 몸도 챙겨야 하고 자꾸 아프면 또 병원비도 만만치 않잖아. 이게 김 씨의 후에 섞인 조언이었어요. 교훈 개인 택시는 편하긴커녕 사실상 하루하루 출근해야 하는 자영업 같은 느낌이라 체력적인 부담이 큽니다. 시작하기 전 건강 상태와 실제 기대 수익, 지출 구조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박 씨의 사례에 이 돈 벌려면 월 300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박 씨 58세 가명의 이야기예요. 박 씨는 비교적 일찍 명퇴를 권유받아서 50대 후반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아직 노령연금이나 연금보험 등을 받을 시점이 아니라 곧장 어느 정도 월급 수준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개인 택시. 그 이유는 인터넷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개인 택시 한 달 30만 400도 벌 수 있다는 후기를 보고 난 뒤였습니다. 박 씨가 들려준 얘기는 조금 더 디테일해요. 처음에는 가장 바쁜 시간대를 공략해 보겠다고 아침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리고 심야 시간까지 맞춰서 운전을 했대요. 그런데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라면 당연히 길도 막히고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다 심야에는 나름대로 위험 요소도 많죠. 손님과 신랑이 붙는 일도 왕왕 있었고요. 늦은 밤까지 운전하다 보면 스트레스와 피로가 엄청나게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손님이 꾸준히 끊이지 않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몇 달간 손님이 뚝 끊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비수기와 성수기가 존재한다고나 할까요? 특히 요즘은 택시 앱이나 대리 앱 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옛날처럼 그냥 길에 서 있기만 해도 손님이 줄 선다는 말은 완전히 옛말이 됐습니다. 박 씨는 어떤 달에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300만 원대 수입을 기록한 적도 있지만 또 어떤 달에는 비용 빼고 나니 15만 180만 원 수준밖에 안 됐대요. 평균을 내면 결국 200만 원대 초반 정도라는 겁니다. 이 정도라면 대기업 퇴직금 중 일부를 투자하고 힘들게 밤낮으로 운전한 데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래도 내 택시니까 내가 원할 때 일하고 쉴 수 있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한번 300을 벌어봤더니 못 벌 때는 스트레스가 더 심해져요. 이달은 왜 이러지? 하면서 더 밤낮으로 뛰어다니게 된다고요. 이게 박 씨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처럼 개인 택시라고 해서 매달 고정적으로 20만 300이 착착 찍히는 게 아니라 변동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문제죠.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정된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씨의 사례 스트레스의 생활 패턴까지 엉망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이 씨 62세 가명입니다. 이분도 김 씨처럼 정년까지 회사 생활을 충실히 하셨고 퇴직 후 연금이 나오기까지 몇 년의 공백이 있으니 그 사이를 메우려는 목적으로 개인 택시를 시작하셨어요. 이 씨가 말씀하시기로는 평소 체력에는 꽤 자신이 있었고 나 운전은 기가 막히게 잘해 라는 생각도 있어서 큰 걱정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생활 리듬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택시 영업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손님이 몰리는 새벽 시간이나 밤 시간대를 놓치기가 아까워지거든요. 손님이 없으면 차만 세워두는 시간이 너무 길고 그럼 수입이 줄 텐데 하는 압박감이 계속 생기다 보니 점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게 되고 식사 시간도 들쭉날쭉해져요. 그러다 몇 달이 지나니 몸무게가 확 늘고 혈압도 올라가고 몇 년 전부터 괜찮았던 허리 통증이 다시 심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수입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 아휴, 그래도 이 정도면 꾸준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들었대요. 하지만 1년 정도 운행하니 체력이 바닥나서 장시간 운전이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몸이 아프니 병원비나 약값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운전 중에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이 커져서 잠까지 제대로 못 자게 됐다고 해요. 결국 이 씨는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개인 택시를 지인에게 넘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소일거리로 아르바이트 정도만 하시면서 병원도 다니고 상대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택시하면서 스트레스나 피곤이 쌓이니까 성격도 예민해지고 가족들이랑 대화하다 싸울 때도 많았어요. 그게 제일 후회스러워요. 이게 이 씨의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현실을 마주하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하기. 위에 세 분 사례를 보면 다들 제각각의 이유로 개인 택시를 시작했지만 막상 부딪혀보니 생각보다 힘들고 스트레스가 크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사실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은퇴 후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한다는 건 몸과 마음의 준비가 훨씬 더 필요합니다. 젊을 때야 체력도 좋고 조금 힘들어도 금방 회복할 수 있지만 60 전후로 넘어가면 하루 힘들면 이틀을 앓기도 하고요. 한번 몸이 크게 상하면 회복이 훨씬 더딘 게 사실이잖아요. 특히 개인 택시는 운전이라는 특성상 사고 위험도 있고 밤낮이 바뀌는 생활 패턴 탓에 수면의 질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또 내가 언제 얼마나 일하느냐에 따라 수입이 들쭉날쭉하니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요. 물론 꾸준히 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손님 단골도 늘어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과정이 생각보다 험난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은퇴 후 개인 택시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아래와 같은 점들을 먼저 체크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건강 상태 택시 운전은 장시간 앉아있고 불규칙한 시간대에 일해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의 허리, 무릎,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한지 꼼꼼히 살피셔야 해요. 초기 투자와 수입 구조 개인 택시 면허 취득 비용, 차량 구매비, 보험료, 유지비, 주차비, 유류비 등 고려해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예상 수익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어느 정도 운행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생활, 패턴 관리 야간 운행이 필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있는지 가족과의 생활에 무리가 없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생활 리듬이 깨지면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 모두가 커집니다. 위험 관리 운전 중 사고 발생 위험은 늘 존재합니다. 무리하게 운전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 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냉정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다른 대안도 열어두기 굳이 택시가 아니어도 경비주차 관리, 재택근무 형태의 일, 온라인 판매 등 비교적 체력 소모가 덜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탐색해 보시는 게 좋아요. 가끔은 조금 벌어도 내 몸을 덜 혹사시키는 길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어떻게든 버티는 거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생활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해요. 돈도 중요하지만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벌어봤자 진짜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질 테니까요. 개인 택시가 나쁘다기보다는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인가? 혹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시작하는 건 아닐까? 를 신중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느라 한평생 달려오셨고 가족들 위해서 애쓰느라 정신없이 살아오셨을 텐데 이제 내 인생을 좀 돌아보고 조금 더 지혜롭게 제2의 인생을 설계하셨으면 합니다. 택시가 정말로 운전이 적성에 딱 맞고 오랜 시간 운전을 해도 체력에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월 20만 300 벌린다더라는 말에 혹해서 뛰어들기보다는 다른 대안들과 함께 신중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퇴직 이후에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며 느낀 건 건강이 첫 번째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김 씨, 박 씨, 이 씨 사례를 보면 결국 건강과 스트레스 문제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소중한 몸과 마음을 지키면서 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인생 이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은퇴 이후의 삶, 조금 더 현명하고 편안한 길을 찾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 후에는 모두가 꿈꾸는 대로 편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막연하게 상상하는 은퇴 후의 모습은 아마도 자유롭고 여유롭고 걱정 없이 지내는 삶일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 현실로 다가오기 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퇴 후 놀자는 말이 너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은퇴 후 삶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오랜 세월 힘든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설렘 속에 숨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평화롭고 여유로운 일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나중에 할 수 있겠지 하고 미루곤 하죠. 그런데 그렇게 방심하고 있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은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고 싶은 마음과 달리 그 자유로운 시간을 지속하려면 그만큼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노후를 즐기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라 해도 비용은 상당합니다. 더군다나 건강이 중요한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비용 등 다양한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중년의 남성인 정호석 씨는 50대 중반에 퇴직 후 이제는 자유롭게 살자며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저축으로 다소 여유로운 생활을 예상했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와 생활비는 그가 미리 준비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고 결국 은퇴 후 몇 년 만에 그가 가진 자산은 거의 다 고갈되었죠. 정호석 씨의 이야기는 매우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그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은 고독하고 어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은퇴 후 자금 부족, 그 위험성. 은퇴 후 자금을 준비하는 일은 단순히 돈을 모아놓는 것 이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점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은퇴 후에는 예전처럼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은퇴 생활을 지탱해줄 주된 원천이 됩니다. 만약 이를 계산 없이 즐기기만 한다면 결국 은퇴 후 10년, 20년을 버티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만을 충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점은 자신만의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은퇴 자금은 매달 지출하는 생활비와 건강관리, 여가 비용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자금의 규모는 적어도 현재 생활비의 70% 이상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본 은퇴 준비의 중요성. 1. 김경수 씨의 사례, 과소평가된 국민연금. 김경수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후, 은퇴 후 여행과 취미생활을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150만 원이 들어오고 퇴직금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 집 수리비, 자녀에게 지원해야 하는 비용 등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소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고 일부 여행과 취미 활동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의 모든 비용을 커버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이민호 씨의 사례 여행과 취미 활동의 비용. 이민호 씨는 퇴직 후 평생 여행을 떠나고 골프와 낚시를 즐기겠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보다 여행 비용과 취미 활동에 드는 돈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금을 넉넉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여행 중에 사고가 나면서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발생했고 점점 자금이 고갈되었죠. 결국 그는 예산을 재조정하고 일부 취미 활동을 줄여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건강 문제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은 은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자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최은희 씨의 사례 고립된 은퇴 생활. 최은희 씨는 결혼 후 은퇴 생활을 꿈꾸며 남편과 함께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은퇴 후의 생활은 고립된 상태로 바뀌었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에만 집중하다 보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월세를 내는 것이 어려워지며 자녀와의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후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생활비 외에도 노후에 대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은퇴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 은퇴 후의 행복한 삶은 단순히 여유롭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재정적인 준비와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롭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꿈꾸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놀기 위해서라도 돈은 필요합니다.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결코 늦지 않지만 준비 없이 대충 넘기지 말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가 철저할수록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앞서 은퇴 후 자금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퇴 자금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한 번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과 함께 주의사항도 다뤄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자금의 70%를 목표로 준비하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예상보다 낮은 생활비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비는 지금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계산할 때 현재 생활비의 70% 이상을 목표로 준비하라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매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은퇴 후에는 최소 210만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은퇴 후에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금액을 쌓아두고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국민연금 퇴직금만 믿지 마라. 국민연금은 중요한 노후 준비 자원이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전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150만 원이라면 그 이상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역시 생활비를 지원해주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빠르게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팁은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프리랜서 활동, 온라인 교육 혹은 간단한 자영업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자산 분산 투자로 리스크 줄이기. 노후 자금 준비는 단순히 예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금은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에 의해 실질 가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펀드나 ETF 상장 지수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산 투자 효과가 크고 전문가들이 관리하므로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ETF는 저비용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은퇴 후 건강 관리도 계획에 넣어야 한다. 은퇴 후 건강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나 치료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건강관리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외에도 추가적으로 실손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은퇴 후 10년 정도의 의료비를 준비해 두라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 비급여 항목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은퇴 후 놀기 전 최소한의 비상 자금을 준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놀러 다닐 생각에 자금을 빨리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기치 않게 사고를 당하거나 큰 수리비가 발생할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자금을 마련할 때에는 비상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36개월치 생활비를 별도로 적립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가 드는 경우 최소한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의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6. 연금 수령 시작 시점 조정하기. 연금을 언제부터 받기 시작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므로 가능한 한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되지만 65세나 70세부터 받으면 그 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는 전략은 자신의 생활 환경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찍 받으면 그만큼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늦게 받으면 더 많은 금액을 장기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결국 은퇴 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천에 옮기면 여러분은 더욱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가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다양한 재정 전략을 세우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하세요. 은퇴는 시작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봅니다. 여유롭게 캠핑카를 타고 여행하며 자연을 만끽하거나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서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여유로운 삶 말이죠. 하지만 이런 꿈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생계 걱정,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그리고 막막한 사회적 고립감까지 은퇴 후의 삶은 때로는 우리가 준비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에 닥칠 수 있는 비참한 현실을 공감하며 이러한 상황을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은퇴 후 어려움을 겪었던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의 비참한 현실, 그 이유는 1. 미흡한 재정 준비.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의 핵심이 재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는 드뭅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같은 변수는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은퇴 후 생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1. 캠핑카 꿈 대신 아르바이트. 60대 초반에 은퇴한 김철수 씨는 은퇴 후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과 결혼 비용의 재정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캠핑카는커녕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냥 내가 일을 조금만 더 오래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은퇴가 이렇게 고달플 줄 몰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재정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꿈꾸던 삶은 멀어지고 생계를 위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건강 문제와 의료비 부담. 은퇴 후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건강입니다. 젊었을 때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은퇴 후에는 심각한 재정적, 정신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사례 2. 건강한 은퇴 생활을 꿈꿨던 이은영 씨. 이은영 씨는 은퇴 후 건강한 삶을 즐기겠다고 다짐하며 운동도 하고 식단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찾아온 무릎 관절염과 고혈압 진단은 그녀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의료비는 예상보다 컸고 여행이나 취미 생활은커녕 의료비 부담으로 고립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빨리 약해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병원비 생각에 외출도 망설여집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은퇴 후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대비한 재정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스트레스. 은퇴 후 가장 간과하기 쉬운 문제는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일터에서의 관계가 단절되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통도 줄어들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겪는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사례 3. 혼자가 된 박민수 씨의 이야기. 박민수 씨는 평생을 회사에 헌신하며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빴고 박 씨는 점점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아무도 찾지 않아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힘듭니다. 그는 결국 지역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조금씩 회복했지만 이런 사회적 고립은 은퇴자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은퇴 후 비참한 현실을 피하는 3가지 방법. 1. 구체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후의 생활비, 예상 의료비, 그리고 비상 자금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연금, 저축,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여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세요. 2. 건강관리와 예방에 투자하기. 은퇴 전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손보험과 같은 의료비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및 확대.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과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세요. 지역 봉사활동, 취미 모임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맺은 말 오늘 준비하면 내일은 달라집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은퇴와 그렇지 않은 은퇴의 차이는 우리의 삶을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하세요. 재정적인 여유, 건강한 몸, 그리고 든든한 관계망이 있다면 은퇴 후에도 우리가 꿈꾸던 캠핑카 여행은 결코 멀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당신이 잃지 말아야 할 3가지 준비.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자유와 여유로 가득 찬 삶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 삶이 비참한 현실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재정, 건강, 그리고 관계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재정 준비. 돈 걱정 없는 은퇴는 가능할까? 돈은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퇴 후에도 돈을 벌지 않는 이상
쌓아둔 자산과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도 얼마가 필요한지조차 모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이유, 재정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들어갈 생활비, 의료비, 예기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임대 수익이나 자격증을 활용한 부업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팁, 연금 점검하기.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비상자금 준비.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의 도움 요청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세요. 은퇴 후 소득원 만들기.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해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 만들기나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같은 지역 기반 활동도 가능합니다. 2. 건강관리. 내 몸이 내 자산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건강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다면 그 돈을 쓸 수조차 없습니다. 은퇴 전까지는 직장 건강검진을 받으니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스스로 관리해야만 합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 루틴 만들기. 운동과 식단 관리는 은퇴 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나 가벼운 요가를 습관으로 들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팁, 정기 건강검진. 은퇴 후에는 연 1회 이상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심혈관 질환, 관절염, 치매와 같은 질환은 초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식습관 개선. 고혈압,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저염식과 채소 중심 식사를 기본으로 하세요. 운동 습관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량 유지를 위해 맨몸 운동이나 가벼운 웨이트를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3. 사회적 관계. 혼자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은퇴 후 가장 쉽게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회사라는 공간이 사라지면서 인간관계의 폭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가족도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 은퇴자는 점점 고립되기 쉽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가져오는 문제. 사회적 고립은 심리적으로 우울증과 스트레스, 신체적으로는 치매와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팁, 취미 모임 참여, 독서 모임, 등산 모임 등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봉사활동.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확보. 자녀나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이 시간을 위해 지나친 의무감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실패와 성공에서 배우는 은퇴 준비. 사례 1. 재정 준비 부족으로 생계 어려운 박영호 씨는 은퇴 후 연금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결혼 비용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인해 매달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결국 은퇴 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는 비상금은 필수입니다. 사례 2. 건강관리 실패로 인한 고립. 김은혜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지만 은퇴 후 활동량이 줄고 식습관이 나빠지면서 고혈압과 관절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집 밖으로 나가는 일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교훈. 건강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과 식단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례 3.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난 이승민 씨. 퇴직 후 고립감을 느끼던 이승민 씨는 지역 봉사단체에 참여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는 그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훈. 사회적 네트워크는 은퇴 후 행복한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결론. 은퇴 후 비참한 현실을 막기 위한 마지막 조언.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재정, 건강,
그리고 관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꿈꾸던 캠핑카 여행이 될지 아니면 생계 걱정에 허덕이는 비참한 현실이 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